미래는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소화하기 힘든 가격이었다. 이것이 펜타시티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포항 한신더유 펜타시티 A2, A4 블럭 청약 경쟁률 살펴보시죠. 포항 한신더유 펜타시티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 A2블럭과 A4블럭에 공급이 됩니다. A2블럭은 1597세대, A4블럭은 595세대고요. 특이사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라는 말은 전매 제한이 3년 있다라는 뜻이죠. 이 전매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비규제 지역에서 경쟁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펜타시티의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포항의 현재 인기 등을 감안했을 때 미래 펜타시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분양가 2인지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느껴지는 가격은 아니었고 현재로서 포항 시민분들에게 펜타시티는 외곽지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포항자이 에서턴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월에 분양 공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학잠동에 위치하면서 포항시 남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포항자이 에서턴 학잠동 자체의 발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항 시민이라면 전부 다 이 에서턴 노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형 단지를 앞두고 외곽지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신더유 펜타시티는 전반적으로 8사가 강세입니다. 일단 4억 원 미만이라고 하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8사는 좀 뒤로 배치가 되어 있고 99가 앞으로 배치되어서 영구 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언급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한신더유와 대방엘리움을 비교해봤을 때 내가 8사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한신더유의 8사가 조금 더 나았고 내가 대형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대방엘리움의 대형이 면적도 더 넓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단지별로 상품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특히나 한신더유의 99 같은 경우에 99C에서 이런 수직적인 동선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동선은 좀 깊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 거고요. 가장 선호되었던 평면인 84A는 4웨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면서 대방엘리움의 그 3베이의 광폭 거실과는 선호도가 좀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 공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펜타시티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한신더유가 대방엘리움보다 아주 미세하게 낮습니다. A2블럭과 A4블럭 합쳐서 특별 공급이 33건 들어왔고요. 대방엘리움의 경우에는 11건이 들어왔죠. 그래도 두 곳 다 처참한 결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시나 앞선 키워드였던 전매 제한 3년 이게 좀 중요하죠. 특별 공급 접수 건수 한번 확인해 보시죠. A2블럭의 경우에는 870세대에 공급이 되는데 29건밖에 접수되지 않으면서 경쟁률은 0.03이라는 아주 낮은 인기를 보여줬고요. A4블럭의 경우에는 405세대 공급하는데 특별 공급 4건 들어오면서 경쟁률은 0.01을 보여줍니다. 특별 공급 접수하신 분들 당첨 축하드리고요. 무혈 입성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주요한 수요 타겟이 전용 84에 있었기 때문에 이 84를 하실 분들은 한신더유를 특별 공급에 조금 더 사용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별 공급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일반 공급에서도 당연히 좋은 결과에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DSR 규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분들은 그래도 펜타시티의 이 가격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듯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미래의 펜타시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역시나 이러한 경쟁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포항자이 에서턴이 있다 생각해 보셔야겠고요. 포항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물을 앞두고 타격을 입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 하나도 없던 포항으로 취직한 제 친구가 포항자이 에서턴이 어떠냐고 물어오길래 이야 야가 물어볼 정도면은 포항자이 에서턴 인기가 어마어마하구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가요? 이어서 일반 공급 경쟁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타입 세모의 향연입니다. 세모가 가득하죠. A4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은 그나마 A2블럭이 조금 더 나았고요. A4블럭은 A2블럭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다라는 점, 조망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초등학교가 A2블럭에 비해서는 멀다는 점 등이 현재 선호의 차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대방엘리움이나 한신더유나 다가 가죠. 개인적으로는 대방엘리움보다는 한신더유의 청약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뭐 비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흐름이죠. 결국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 시내권 청약에서 흐름이 얼마나 터져 나올지 지켜보는 게 되겠고요. 거기서 터져 나온 다음에 실망하는 수요들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오게 될 환호공원 힐스테이트로 향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포레나 2차로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펜타시티로 돌아올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되겠죠. 도심권을 다 돌고 돌아서 마지막으로 이 펜타시티에 관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미래는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소화하기 힘든 가격이었다. 이것이 펜타시티에 대한 현재 포항 수요자분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동화의 결과도 어느 정도 불보듯 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순위에서도 이렇다 할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정도 경쟁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계약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A2블럭 1567세대 공급하는데 합계 710건 접수되면서 0.45의 경쟁률을 보여주었고요. A4블럭의 경우에는 591세대 공급하는데 81건 접수가 되면서 0.14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첫 마음과 나의 자금 여력, 그리고 포항자인 에서턴에 몰리게 될 인기에 대비해서 무혈로 입성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 이런 것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첫 마음이 펜타시티에 있었는데 경쟁이 없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동호수 잘 나오면 좋은 거고요. 내 첫 마음이 펜타시티에 없었는데 그냥 해보자 라는 식으로 청약을 넣었더니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은 자금이 괜찮으시면 가시고, 자금이 여의치 않으시면은 심사숙고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에 해소가 안 된 거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상상해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포항시 북구에서는 포항역을 중심으로 2인지구와 펜타시티, 초곡지구와 성곡지구 발전할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간다면 살기에 안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접근하는 거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고로 호재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다 터져가지고 사람의 관심이 확 몰렸다가 확 쓸려 나가면 그건 주식에서 급등주나 테마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호재가 중간중간 나와주는 게 추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펜타시티에는 여전히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과 국제학교라고 하는 카드들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펜타시티 그 자체의 생활권으로서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의 가격이 2인지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미래에는 4억 원 언더라는 가격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니까요. 펜타시티에 관심을 좀 가지셨는데 어쨌거나 다가오고 있는 확정자인 에서턴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그거 청약해보고 펜타시티로 돌아와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계약일에 대한 조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 딱 한 가지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약 경쟁률이 1을 넘었느냐 1을 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청약 경쟁률이 1을 넘었을 경우에는 내가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날이 바로 규제를 적용받는 기준이 되고요. 청약 경쟁률이 1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선착순 계약을 2022년에 하더라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일이 정해진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2년에 대출 규제가 발효된 상태에서 펜타시티에 선착순으로 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일은 이 모집 공고일인 11월 12일과 11월 23일을 적용받는다라는 이야기죠. 펜타시티 한신더유 A2블럭도 전체 미달, A4블럭도 전체 미달, 대방엘리움 퍼스티지 2차의 경우에는 84A가 1을 넘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대방엘리움 퍼스티지 1차의 경우에는 전체 미달이니까 대방엘리움 퍼스티지 84A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약일을 산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선착순으로 계약하더라도 대방엘리움 퍼스티지 2차의 84A를 제외하고는 모집 공고일로 계약일을 산정해준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바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 모집 공고되는 단지들은 DSR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라면 DSR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DSR 규제가 들어가면 신용대출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2021년에 공고가 된 펜타시티의 4개의 단지는 어쩌면 내년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1을 넘느냐 1을 넘지 않느냐 이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선착순 계약일을 모집 공고일로 볼 것인지 선착순 계약일 그 자체로 볼 것인지가 갈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타시티 한신더유 A2블럭 A4블럭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나의 첫 마음과 나의 자금 여력 잘 고민하셔서 계약까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었지만 그것을 알고도 청약 접수를 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이 여기에 있으셨다라는 뜻이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내 집 마련 실거주 한 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굳게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